강미라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더 이상 이 비밀을 간직할 순 없어서요.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열흘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제 아이에 관한 비밀이 있다니. 미라 씨의 아이는 살아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기가 통한 것 같았어요. 귀가 윙윙거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23세 미혼모가 되어 아이를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열흘 동안 제 딸은 어딘가에 살아있었고 누군가 그 아이를 제게서 빼앗아 갔어요. 이제 그 아이를 찾아야 합니다. 제 딸이 살아있다면 제 삶의 의미도 다시 살아날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강미라입니다. 10살짜리 딸을 둔 엄마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제 딸은 한 번도 제 품에서 생일을 맞이한 적이 없어요.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열해 전 23이라는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혼모는 큰 죄인처럼 여겨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이었고 그 칼날은 매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미라, 너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했어.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쪼그라드는 풍선처럼 말이에요.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주변의 시선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병원에 혼자 가는 날, 접수대 간호사의 표정에서도 비난이 느껴졌어요. 미혼모 맞으신가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18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제 온몸이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아기를 안아보고 싶었지만 의사는 아기를 금방 데리고 나갔어요. 아기는 어디 있나요? 목이 아파도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강미라 씨, 정말 유감입니다만 아기가 사망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아팠어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출산 직후 합병증이 생겼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아기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채 제 딸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너무 서둘러 처리한다는 게. 하지만 그때는 너무 슬퍼서 의심할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아무도 제 슬픔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눈치였죠. 이제 내 인생 다시 시작하면 돼. 미혼모라는 꼬리표 없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게 내게도 아이에게도 더 나은 일이야.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아무도 제 슬픔을 진심으로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듯이 대했어요. 그렇게 열해가 흘렀습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가 되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제 딸이 살아있다면 어땠을까 상상하곤 했어요. 매년 출산일이 되면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혼자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엄마가 많이 사랑해.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근무했던 병원의 간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미라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더 이상 이 비밀을 간직할 수 없어서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무슨 비밀인가요? 미라 씨의 아이는 살아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기가 통한 것 같았습니다. 귀가 윙윙거렸고 숨이 가빠졌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 병원장의 지시였어요. 미혼모들의 아이를 불법으로 입양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라 씨의 아이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내 아이가 살아있다니. 하지만 누군가 내 아이를 훔쳐갔다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이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DNA 검사가 필요해요. 간호사의 도움으로 아이의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서아라는 이름의 여자아이.
지금은 박지은과 김태우 부부의 딸로 살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열해 동안 그리워했던 내 딸의 이름을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서아, 그 이름을 입술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양부모의 집 주소도 알아냈어요. 그곳에 가기까지 제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3번이나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제 아이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박지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비해온 말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미라입니다. 서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지은의 표정이 순식간에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서아요? 우리 딸 말인가요? 어떻게 아시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서아는 제 딸입니다. 열애 전 불법적으로 빼앗긴 제 아이예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문틀을 꽉 잡았어요. 마치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작은 발소리와 함께 여자아이가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열해 동안 그리워했던 내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까만 눈동자, 오똑한 코, 제 어릴 적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아이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 서아야. 이분은 엄마 친구셔. 잠깐 이야기하고 있었어.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처음으로 내 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서아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정말 예쁘구나. 고마워요. 서아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 맘속에 봄꽃처럼 피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딸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아가 방으로 돌아간 후 지은과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간호사의 진술서, 병원 기록,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부탁드려요. 지금 당장 모든 걸 말하지 말아주세요. 서아가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은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제 권리를 당장 주장하고 싶었지만 서아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행복해 보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곧 진실을 알려야 해요. 그리고 저는 법적인 절차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관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저기 안에 내 딸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어요. 그날부터 제 삶은 다시 한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 딸을 되찾기 위한 긴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박지은의 집을 나온 후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딸을 만났어요. 열해 동안 그리워했던 내 아이를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제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서아야. 그 이름을 부르며 속삭였어요.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아의 모습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까만 눈동자, 오똑한 코, 예쁜 미소, 제 어릴 적 모습을 쏙 빼닮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서아를 당장 데려오고 싶은 마음과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미라 씨가 친모니까 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열해 동안 아이를 키운 양부모의 입장도 고려해야 해요. 제 아이인데 제 아이를 되찾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서아가 갑자기 낯선 환경으로 가는 것이 아이에게 최선일까요? 김 변호사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저는 서아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 욕심만 채우려는 걸까요? 지금 서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선 법적 절차를 시작하되 동시에 양부모와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급격한 변화보다는 서서히 관계를 쌓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열애 동안 잃어버린 딸을 이제 와서 다시 놓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용기를 내서 박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3번 울릴 때까지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 강미라입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서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아에게 가장 좋을지 함께 생각해보고 싶어요. 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거절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주말에 만나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서아가 없을 때요. 아직 아이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단계는 넘었어요. 토요일 오후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의 눈은 밤새 운 것처럼 붉었어요. 그녀도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아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은은 잠시 커피잔만 바라보더니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3살 때 우리에게 왔어요. 입양 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입양했죠. 모든 서류가 완벽했고 법적 절차도 문제 없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아가 3살이었다니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빼앗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 어디서 지냈던 걸까요? 입양 전에 서아는 어디 있었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아원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건 기관에서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저 부모가 아이를 포기했다고만.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포기했다고요? 제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간 거잖아요. 저는 포기한 적 없어요. 제 아이가 죽었다고 속였어요. 그들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우리도 속은 거군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지은과 그녀의 남편도 피해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아는 어떤 아이인가요? 궁금함에 물었어요. 지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딸을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빛났어요.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림 그리기도 잘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항상 반에서 상위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마음이 따뜻한 아이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딸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은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 같았어요. 서아를 데려가실 건가요? 그 질문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당연히 그럴 생각이었어요. 제 아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서아에게 최선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럴 권리가 있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알아요. 그게 미라 씨의 권리라는 거. 하지만 서아에게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두 어머니 모두 같은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웠던 거죠. 서아를 만나고 싶어요. 자주, 하지만 급하게 진실을 알리지는 말고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 씨를 이모로 소개할게요.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는 건 어떨까요? 그 제안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에게 이모라고 불리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게 최선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미라 이모로요. 서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이모는 엄마 친구세요? 응, 오래된 친구지. 목소리를 밝게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서아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의 그림 실력이 놀라웠어요. 마치 어린 시절 제 그림 솜씨와 똑같았거든요. 와, 서아는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구나. 감탄했어요. 서아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이모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세요?
응, 이모도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좋아했어. 서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랑 닮았네요. 엄마랑 아빠는 그림에 소질이 없거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유전적 특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우리 모녀의 연결고리가 느껴졌어요.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다음에 또 와서 같이 그림 그려요. 그럼 꼭 올게. 목이 메어 겨우 대답했어요. 서아가 밖으로 나간 후 지은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아가 미라 씨를 좋아하네요. 지은이 말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좋았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숨길 수는 없을 거예요. 서아에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해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언젠가가 빨리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내 딸을 만났다는 기쁨, 하지만 진짜 엄마로서가 아닌 이모로 만났다는 슬픔, 그리고 언젠가 서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두려움.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처럼 제 마음에도 여러 감정이 떨어졌어요. 딸과 만날 수 있어 기뻤지만 이 만남이 앞으로 서아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어요. 오늘 서아와 그림을 그렸다. 내 딸의 손을 처음 잡아보았다. 열애를 기다린 순간. 하지만 난 아직 엄마가 아니다. 언젠가 그날이 올까? 서아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날이?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졌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밤이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아를 만났어요. 미라 이모로서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아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림도 함께 그리고 책도 읽어주고 때로는 공원에서 산책도 했어요. 그날도 서아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문득 고개를 들더니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이모, 저랑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니?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려 했어요. 서아가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이모랑 저랑 눈 모양이 똑같아요. 코도요. 순간 숨이 멈췄어요. 아이의 눈은 정숙했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가 보네. 우연의 일치일까?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지은을 만났을 때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서아가 눈치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제 서아에게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기다려온 순간이지만 동시에 두려운 순간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과도 상의해 볼게요. 하지만 서아는 똑똑한 아이예요. 이미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아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지은의 집 거실에서 세 어른이 모였습니다. 저와 지은, 그리고 태우, 우리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서아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지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아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서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세 어른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낯설었나 봐요. 무슨 일 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은이 서아의 손을 잡았어요. 서아야,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잘 들어줄래?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서아는 알다시피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가족이 있잖아. 지은이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입양 가족도 있고 한부모 가족도 있고.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희도 입양 가족이에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서아는 우리가 입양한 소중한 딸이야. 서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럼 제 진짜 부모님은 누구예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지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아야.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미라 이모가 내 친엄마란다.
서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입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충격과 혼란이 그 작은 얼굴에 스쳐 지나갔어요. 이모가 엄마라고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간절히 바랐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내 엄마는 여전히 엄마야, 서아야. 제가 말했어요. 나는 너를 낳은 엄마고. 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함께 살지 못했어. 서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지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서아가 지은의 품에 안겨 흐느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다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팠어요. 지은이 서아를 껴안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아야, 우리 모두 너를 사랑해. 미라 엄마도 너를 정말 사랑해. 서아는 제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저 지은의 품에 안겨 울기만 했습니다.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태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요. 서아가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있다가는 울음을 참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서아야, 다음에 또 올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면. 그래도 괜찮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가장 긴 여정처럼 느껴졌어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이 저를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 아팠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아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지은에게 물어봤지만 서아는 아직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은 하루하루 무거워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과 서아가 서 있었어요. 서아의 눈은 붉었지만 표정은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지은이 물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서아가 저를 보러 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떨렸어요. 거실에 앉아서 서아는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포기하셨어요? 그 질문에 제 마음이 찢어졌어요. 포기한 게 아니야, 서아야. 내가 태어났을 때 누군가가 너를 데려갔어. 내게는 내가 죽었다고 했거든. 열애 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어.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지은을 바라봤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몰랐어, 서아야. 입양할 때 내 부모님이 너를 포기했다고 들었거든. 서아는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거부감이 아닌 혼란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랑 살아야 하나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질문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제가 서아의 친권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서아의 눈을 보니 그게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거든.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당연하지.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생각해도 돼. 서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근데 저는 두 엄마를 다 가질 수는 없나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우리 어른들이 보지 못했던 가능성을 열어준 거예요. 지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같은 감정이 보였어요. 놀라움, 그리고 희망. 그럴 수도 있겠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서아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어요. 오늘 서아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어른들이 복잡하게 생각했던 문제를 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간단하게 풀어냈다. 두 엄마를 다 가질 수 있을까? 어쩌면 그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행복한 해결책일지도 모른다.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슬픔과 상실만 있던 제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의 질문 이후 3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각자의 역할을 찾아갔습니다. 법원에서의 마지막 심리가 있던 날, 긴장으로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제 미래와 서아의 미래가 오늘 결정될 테니까요.
법정에 들어서자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은과 태우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서아도 함께였습니다. 오늘은 서아의 의견도 들어볼 거라고 했거든요.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아양의 양육권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서아양의 이야기를 듣고 싶군요. 서아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키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저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두 분 모두 제 엄마라고 생각해요. 박지은 엄마는 저를 키워주셨고 강미라 엄마는 저를 낳아주셨어요. 둘 다 저를 사랑하는 건 알아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아가 저를 엄마라고 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서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두 엄마 모두와 함께 지내고 싶어요. 가능하다면요. 판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어떻게 함께 지내고 싶니? 지금처럼 박지은 엄마 아빠랑 살면서 주말에는 강미라 엄마를 만나거나 때로는 강미라 엄마 집에서 자기도 하고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른들을 바라봤어요. 양측 모두 이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지은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수용의 빛이 있었어요. 태우도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서아를 온전히 제 딸로 되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아에게는 지은과 태우도 진짜 부모님이라는 것을요. 네, 동의합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공동 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아는 법적으로 두 어머니를 갖게 된 거죠. 법원을 나오며 서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퍼져나갔어요. 이제 진짜 엄마가 두 명이네요. 서아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모든 아픔을 씻어내는 것 같았어요. 열해의 기다림이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 후, 서아의 1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지은의 집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저도 초대받았죠. 사실은 제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와, 엄마가 만든 거예요? 서아가 케이크를 보며 눈을 빛냈어요. 미라 엄마가 특별히 만들었대. 지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라 엄마라는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처음에 지은은 저를 강미라 씨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미라라고 부르고 서아 앞에서는 미라 엄마라고 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서아가 촛불을 끄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리고 선물을 열었습니다. 제 선물은 특별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린 그림들을 모아 만든 작은 책이었죠. 엄마도 저처럼 그림을 좋아했군요. 서아가 책을 넘기며 감탄했어요. 내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면 어릴 때 내 모습 같아. 목이 메어 겨우 말했습니다. 서아가 갑자기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 포옹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열해 동안 그리워했던 딸의 품이었으니까요. 파티가 끝나고 저는 지은과 뒷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여겼어요. 서아를 사랑하는 두 어머니로서요. 미라. 지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뭐가요? 인내해 주셔서요. 처음에는 미라 씨가 서아를 빼앗아갈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미라 씨는 서아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 주셨죠.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어요. 제 아이를 빼앗겼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은 씨가 서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면서 감사하게 되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서아를 잘 키워주셔서. 지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없이 많은 것을 나누었어요. 서아를 향한 사랑, 과거의 아픔,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그날 밤 서아는 처음으로 제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작은 방을 예쁘게 꾸며놓았어요. 서아가 좋아하는 파란색 침구와 책장에는 동화책들. 여기가 미라 엄마 집이구나. 서아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마음에 들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서아가 창가로 달려갔어요. 여기서 별도 잘 보이네요. 함께 별을 세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아의 학교 생활, 친구들, 좋아하는 것들.
열애 동안 놓친 모든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엄마, 질문 있어요. 서아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었습니다. 응, 뭐든지 물어봐. 엄마는 저를 낳았을 때 어땠어요? 순간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그 기억은 너무 아프면서도 소중했거든요. 너무 행복했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들었던 첫 울음소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거든. 서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찾지 않았어요? 열애나 지났는데. 그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어요. 찾을 수 없었어, 서아야. 내가 죽었다고 들었거든.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다면 세상 끝까지라도 너를 찾아다녔을 거야. 서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찾았으니까 괜찮아요, 엄마. 그 말 한마디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것 같았어요. 열애의 아픔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가 잠든 후 테라스에 나가 별을 바라봤어요. 인생이 참 신기했습니다. 가장 큰 슬픔이 가장 큰 기쁨으로 바뀌다니. 문득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 경험이 다른 미혼모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불법 입양으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 자신의 아이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 한 달 후 두 번째 기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미혼모들과 입양 가족들을 지원하는 단체였어요. 지은도 함께 했습니다. 그녀의 경험도 소중했으니까요. 우리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연락해왔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서 희망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서아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엄마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상처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다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서아의 12번째 생일, 우리는 특별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 가족이 함께였어요. 지은과 태우, 저, 그리고 제 새로운 남자친구 준호까지. 서아가 촛불을 끄기 전 소원을 크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예요. 2명의 엄마와 1명의 아빠가 있으니까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 순간 우리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작은 소녀의 순수한 마음이 우리 어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빼앗긴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서아의 미라 엄마이자 두 번째 기회의 설립자이며 많은 미혼모들의 멘토입니다. 제 아픔은 다른 이들을 위한 등불이 되었고 제 상처는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미움 대신 이해를, 분노 대신 용서를, 상처 대신 치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더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준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